발표하신 분이 양인목입니다. 양인목 학생 맞습니까? 네. 공지한 대로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8분 정도 됐을 때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2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소외 지역을 위한 VR 자세 교정 시스템 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양인모라고 합니다. 저희는 박병배 멘토님과 유호성 멘티, 이승용 멘티와 저를 포함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의 개발 배경입니다. 첫 번째, 의료산업이 발전해도 쉽게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소외 지역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없는 10km에서 15km 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동은 전국에 440곳인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국토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곳이 의료 소외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소외 지역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체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헬스케어 부분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이 가능한 원격 의료 요구가 증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충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왼쪽의 사진의 그래프를 보시면 원격 진로 검색 추이가 2020년 5월 11일에 급격하게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많으며 잘못된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자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VR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VR 시장이 좁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떨어질 거라는 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연평균 77%의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VR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개발 목표와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의료 소외 지역 및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VR 자세 교정 시스템을 개발 목적으로 했고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자세를 피드백을 해주어서 알맞은 자세를 취하면서 자세 교정이 진행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VR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세 교정이나 스트레칭을 하게 하도록 제작을 했고요. 사용자의 수행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누적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교정 상태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VR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자세 교정이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함으로써 추후에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은 올바른 자세와 건강 증진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및 사례입니다. 분당차 병원에서는 VR을 이용한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물고기를 손에 잡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재미있게 손의 전체적인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재활 치료였고요. 저희 프로젝트와는 공통점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VR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이 시스템은 병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저희는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VR 기기는 머리에 헤드기어, 양손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허리와 양발에 트래커를 착용을 해서
이 기기를 가지고 사용자의 좌표 데이터를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를 통해서 저희 시스템에 사용자의 자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오게 되고 자세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세 교정을 수행한 뒤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함으로써 추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한 부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돼서 어떤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는 맨 처음에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때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작 방법을 익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개인별로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헤드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배경은 숲속에 있는 어떤 저택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세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직접 실제로 수행하는 자세와 가상현실 안에서 수행하는 자세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통해서 1초에 250회 사용자의 좌표를 인식함으로써 정확하게 가상현실 안에서도 사용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자세 교정을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할 때 종목을 4가지가 있는데 맨몸 운동, 코어 운동, 재활 운동, 스트레칭 이 4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세 교정을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4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세 교정을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세 교정이 될 수 있는 자세를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가 양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이드의 자세를 따라하면서 자세 교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 교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자세 번호와 순서, 부위별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자세 교정이 된 자세를 따라하고 있는지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자세 교정이 끝나게 되면은 자세 교정 한 종목에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세들을 끝내게 되면은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로 사용자가 수행한 종목에 대한 평균 점수나 운동 개수, 조언, 부족한 자세, 부위별 평균, 오류 정도를 출력해서 사용자가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하고 어떤 자세가 자세 교정이 잘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위에 보시는 부분은 전체의 평균 점수, 아래 보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 자세 각각의 점수를 출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출력할 때 KNN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정확한 조언과 함께 정확한 점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다 이제 자세가 수행되고 나서 그 결과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나중에 자신이 어느 날짜에 어떤 자세를 수행을 했는지 데이터베이스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만약에 가이드 아바타, 양쪽에 있는 가이드 아바타의 자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자세 교정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제 선정한 운동의 종류와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는 맨몸 운동과 코어 운동, 재활 운동, 스트레칭 4가지 종목을 넣어놨고요. 원래는 자세 교정이 목적이지만 바쁜 현대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구성해서 자세 교정의 종류를 넣어놨습니다. 이 자세 운동의 종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을 통해서 활용을 했고요. 관련 논문이나 통계를 찾아보면서 어떤 자세가 가장 효과적일지 분석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넣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의료보다는
컨텐츠적인 측면을 개발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의료라고 봤을 때는 지금 헤드기어와 컨트롤러가 너무 높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지금 이거 테스트 해보셨어요? 저희 바이브 VR 기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썼을 때 네. 무게를 혹시 체감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숙이는 자세나 머리에 있는 무게가 조금 나가다 보니까 자세 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VR 기기가 발전하면서 좀 더 소형화된다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참 많잖아요. 네. 기존 연구 같은 것들의 차별성으로 봤을 때 키넥트나 일반 카메라로 자세 교정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것과 좀 차별성을 둘 만한 게 3D화했다. 이제 내가 실제 영상처럼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한다라는 점 말고는 혹시 다른 것들에 조금 더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키넥트를 사용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VR을 통하면은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VR을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상현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당 차병원의 예시와 같이 가상현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R을 통해서 다른 키넥트나 다른 그런 비슷한 시스템보다 조금 더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VR을 사용했습니다. 네, 좀 V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효광 미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가능하잖아요. 네. 최소한 이제 4평방 미터 정도는 보장을 해야 최소한의 거리로 이제 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넓은 공간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공간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테스트는 일단 학교 강의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일단 팔 벌리는 길이 정도? 자신이 신체를 가만히 서 있어서 신체를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 기기가 바이브를 바이브를 사용하려면 네. 좀 넓은 공간에다가 대각으로 센서를 설치를 해놔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테스트 해본 결과 이 정도 길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만으로도 충분히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VR 기기를 사용했을 때 네. 다른 키넥트는 좀 솔직히 말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닌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AR을 이용하는 기기인 경우는 VR보다 안정성이나 공간 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안정성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 있었어요? 훨씬 VR이 더 정확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관련 논문을 한번 계획 단계에서 키넥트와 VR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관련된 연구를 찾아본 결과 키넥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키넥트는 떨어질 거 네. 거의 확실한데요. 네. 닌텐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걔도 컨트롤을 지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AR 장비들과의 비교 데이터는 보신 적 없어요? 네. AR 장비와는 비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AR은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하는 기기고 VR은 가상 세계에서 가상 현실을 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가상 현실 속에서 좀 더 많이 거의 다 이런 교정 데이터나 스포츠 관련된 장비들은 거의 AR 장비들이 많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VR을 잘 교정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AR을 이용한 방식은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시판되는 것도 많고. 그런 제품들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본인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정말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 VR 컨텐츠를 준비하신 건지. VR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분당 차병원에서 잠시만요. 분당 차병원 재활치료에서 보듯이 AR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거고 VR은 가상 세계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현실 세계와는 다른 그런 컨텐츠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수용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더 높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R보다 VR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뭐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질문할게요. 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의 어떤 인아웃 포인트가 있는데 트래커가 3개 허리하고 양발 오른쪽 왼쪽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머리에 이제 HMD가 있고 실제 입력은 5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가 중심이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나쁜 자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5개의 기기를 사용한 것은 이게 사람의 자세를 이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3D 모델링에서 보시면은 리깅이라고 사람의 뼈대를 그대로 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이 5개의 좌표를 가지고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네. 5개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네. 나쁜 자세를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이 여기 프로젝트의 중점은 뭐냐면 이제 나쁜 자세를 교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나쁜 자세 판단이 되는 거죠. 질문에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양팔과 다리가 가장 움직임이 많고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뼈대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뼈대를 통해서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 5개의 좌표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좌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시스템은 이 기구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이게 나쁘다 좋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네.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에 따르면 현재 판단하는 데이터는 500개 정도가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데이터가 하나는 250개가 나쁜 자세, 250개가 좋은 자세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분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몇 %가 좋은 자세고 몇 % 나쁜 자세? 그래프를 통해서 X, Y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나쁜 자세로 보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나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네. 좋은 자세의 프로토타입이 있어서 네. 그 프로토타입에 벗어나면 나쁜 자세인지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운더리하는 디시전 라인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자세의 좌표가 프로그램 안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한 500개의 개수를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벗어나면 이 나쁜 자세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이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 5개의 좌표를 VR 기기를 사용을 했지만 VR 기기가 좀 더 소형화되고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은 여러 개의 VR 기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VR 기기의 한계로 인해서 시스템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 VR 기기의 발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이 시스템도 좀 더 활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